자, 오늘 잘못된 시리즈는 억가당하는 세종대왕급 구축함입니다. 세종대왕급 구축함을 주제로 만든 영상을 보면 항상 이런 댓글이 달려있어요. 탄도미사일을 요격해야 진정한 이지스함이다. 탄도탄을 보면 뭐하냐? 요격을 못하는데 깡통 구축함이다. 정부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MD 체계에 가입하지 않으려고 일부러 옵션을 뺐다. 이런 댓글들이요. 일단 세종대왕급 구축함이 탄도탄을 요격할 수 있냐고 물어보면 못합니다. 세종대왕급에 장비된 이지스 시스템이 구식이라서 SM3하고 SM6 미사일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세종대왕급이 왜 탄도탄을 보기만 하고 요격을 못하냐? 무능한 정부와 해군의 책임이냐? 라고 말하면 아무리 봐도 책임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잘못된 시리즈는 세종대왕급에 얽힌 오해들을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죠. 먼저 탄도미사일을 요격해야 진정한 이지스함이다 라는 문장입니다. 일단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이지스함이 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먼저 이지스는 이지스 전투 시스템의 준말로 로키드 마틴이 개발한 전투 시스템을 말해요. 줄여서 ACS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영상에서는 편의상 이지스 전투 시스템을 ACS라고 호칭할게요. ACS가 최초로 탑재된 군함은 타이콘 대로가급 순양함입니다. 오늘날에도 운영 중이에요. 그러면 이지스함들은 왜 나왔냐? 한 척으로 다목표 대응을 할 수 있는 군함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이때 소련이 미 항공모함을 상대로 미사일 대량 포화 전술을 사용했거든요. 다시 말해 대량의 미사일이 날아오면 장거리에서 다목표 대응을 해서 함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이지스함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종대왕급 구축함은 진정한 이지스함이 아닌가요? 애초에 세종대왕급 구축함을 도입한 이유를 생각해보세요. 세종대왕급 구축함은 해군에 제대로 된 방공함 하나도 없던 시절에 함대 방공을 위해 도입된 구축함이에요. 탄도미사일 요격은 그 다음에 추가된 겁니다. 결국 탄도미사일을 요격해야 진정한 이지스함이다? 이건 전제부터가 틀려먹었습니다. 애초에 이지스함은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려고 만들어진 군함이 아니고 필요하면 ACS를 업데이트를 해서 대탄도미사일 요격용 미사일을 사용하면 됩니다. 콩고급 호위함도 아타고급 호위함도 전부 취역해 나중에 ACS를 업데이트해 탄도미사일 요격이 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해야 진정한 이지스함이다. 이 소리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자, 다음은 탄도탄을 보면 뭐하냐? 요격을 못하는데 깡통 구축함이다 라는 문장입니다. 세종대왕급 구축함이 탄도탄을 요격을 못해서 깎아내리는 문장이죠. 일단 세종대왕급 구축함이 탄도탄을 요격 못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요격을 못한다고 깡통 구축함이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억가입니다. 세종대왕급 구축함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 발사 10초 만에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어요. 이 탐지와 추적이라는 게 그냥 보는 거라고 착각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착탄 지점까지 계산을 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이 탄도미사일이 지금 속도가 얼마고 고도가 얼마고 예상 탄착 지점은 어디다 이런 걸 전부 계산해서 알려줘요.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적이 언제 공격했고 예상 피해 지점은 어디다 라고 10초 만에 알려주면 소극적인 대응으로는 그 주변 군이나 민간 시설에 알려 피해를 최소화하는 거고, 적극적인 대응으로는 어디서 쐈는지를 아니까 쏘자마자 바로 보복 공격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탐지 및 추적이 가능하다는 소리는 탄도를 역산해서 적의 위치를 알아낸다는 소리예요. 이게 언론에서는 보기만 하지 요격은 못한다 라는 자극적인 문장을 써가지고 마치 세종대왕급 구축함이 탄도미사일을 소 닭 보듯 한다 라는 이미지가 만들어졌는데, 국방부가 바보입니까? 그냥 구경만 하는데 한 척당 1조 가까이 건조비용을 투자하게? 그리고 해군은 바보입니까? 안 그래도 이지스 레이더가 전기를 더럽게 많이 먹어서 유지비가 장난이 아닌데 그거를 그렇게 운영한다고? 심지어 365일 우리 영해에 세종대왕급 구축함 중 무조건 한 척은 바다에서 작전 중일 정도예요. 이러다 보니 한 척이라도 정비 및 오버홀로 빠지게 되면 한 척이 연속으로 240일이나 작전을 하기도 하고요.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혹사당하면서 작전을 뛰는 거예요. 이 문장은 틀린 걸 넘어서 작전을 뛰고 있는 장병들에게도 신뢰가 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이분들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깡통 구축함이라고 말하면 뭔 생각이 들겠어요. 마지막으로 정부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MD 체계에 가입하지 않으려고
세종탱크 구축함을 건조할 때 탄도탄 옵션을 일부러 뺐다라는 문장입니다. 일단 정부가 MD 체계에 편입되는 거에 좀 적극적이지 않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정치적인 이유야 물론 있겠지만 MD 체계가 한반도 전장 환경에 좀 안 맞는 체계이긴 합니다. 왜 MD 체계가 한반도 전장 환경에 안 맞는지는 나중에 따로 영상으로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세종탱크 구축함을 건조할 때 일부러 탄도탄 방어 능력이 있음에도 이 옵션을 제외했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일단 먼저 정정할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세종대왕급 구축함의 ACS가 다국적 공동구매를 통해 저렴한 가격에 사왔다고 알고 있잖아요. 나무위키에도 그렇게 적혀있고 언론에서도 그렇게 언급을 하는데 실제로는 개별 구매했다고 합니다. 미국이랑 대외 군사 판매 FMS를 통해서 개별 구매했어요. 이거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다국적 공동구매라고 하느냐, 이때 미국, 일본 모두 알레이버크급 플라이트 2 A형을 건조해야 돼가지고 록히드 마틴에서 대량의 수주 계약이 체결된 타이밍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공동구매를 한 게 아니라 숟가락을 얹은 거다 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저도 이번 영상 만들 때 처음 한 사실이에요. 예전 영상에서도 공동구매했다고 그냥 서술했는데 이거 이젠 틀린 말입니다. 주의해주세요. 뭐 어쨌든 다시 넘어가서 FMS로 구매를 했는데 그럼 우리만 옵션을 뺀 ACS를 구매했느냐, 이걸 알면 되겠죠. 이때 당시에 아타고급 호위함의 ACS는 베이스라인 7.1J 버전이었고요. 세종대왕급 구축함은 베이스라인 7.1이었습니다. 이거 보면 일본이랑 우리랑 다른 버전의 ACS를 사용하는 것 같죠? 그게 아니라 일본은 베이스라인 7.1을 조금 커스터마이징한 버전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걸 커스터마이징 했냐? 자국산 전투체계, 무기, 통신체계와 연동이 되게 한 겁니다. 우리는 그냥 록히드 마틴에서 제공한 순정 ACS를 사용한 거고요. 그러면 MD 체계의 핵심인 탄도탄 요격 능력이 베이스라인 7.1에 있냐? 없습니다. 탄도탄 요격 능력은 베이스라인 9.0부터 생겨요. 자, 그러면 이게 일부러 옵션을 뺀 건가요? 아니, 아타고급 호위함하고 세종대왕급 구축함은 사실상 같은 ACS를 사용한다니까? 무슨 옵션을 뺀 거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탄도탄 요격이 가능한 베이스라인 9.0은 개발 완료된 시기가 2014년이에요. 세종대왕급하고 아타고급이 건조될 때 아직 탄도탄을 요격할 수 있는 통합 ACS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탄도탄을 요격할 수 있는 ACS가 없는데 어떻게 탄도탄을 요격하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바로 없는 거 조르기 아닐까요? 물론 같은 시기에 건조한 아타고급 호위함은 지금은 ACS를 업그레이드를 해서 탄도탄 요격이 가능해졌습니다. 세종대왕급은 아직 ACS 업그레이드를 안 한 상황이고요. 이걸 보고 MD 체계에 가입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다. 아타고급 호위함은 ACS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세종대왕급은 안 한 게 그 증거가 아니겠냐, 뭐 이런 말도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ACS 업그레이드가 스마트폰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그렇게 업그레이드 하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 임무 컴퓨터를 추가하고 콘솔도 추가하고 그게 정상 작동하는지 테스트를 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ACS 업그레이드를 위해서는 최소 1년 이상 입거를 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세종급은 안 그래도 혹사당하고 있기 때문에 기왕 입거한 거 이것저것 수리해야 돼가지고 시간을 훨씬 더 잡아먹겠죠. 문제는 세종탱크 구축함이 3척밖에 없다는 거예요. 해군에서 항시 한 척이 작전을 뛰기 위해서는 3척의 동용함이 필요해요. 근데 세종대왕급 구축함 중 한 척이 AWS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1년 이상 장기 입거를 한다? 그럼 남은 2척에서 1년을 작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충 한 척당 180일 이상 작전을 뛰어야 한다는 거죠. 3척 체제가 깨진다는 건데 과연 제대로 된 작전이 가능할까요? 그럼 일본은 어떻게 했을까? 일본은 공고급 호위함들의 ACS를 업그레이드를 할 때 아타고급 호위함이 취역해서 그 빈자리를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공고급 호위함이 ACS를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입거할 때 아타고급 호위함이 한 척씩 취역해서 전체 이지스함 운영 숫자를 맞춘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1993년 이지스함을 도입한 이래 해마다 실제 작전이 가능한 이지스함이 늘어나요. 사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해군이 가진 이지스함은 단 3척이잖아요. 안 그래도 해군은 3척 체제로 돌아가서 여유가 없어요. 이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왜 업그레이드를 안 하냐고 따진다? 솔직히 이건 너무 가혹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이제 정조대왕급 구축함이 취역을 해가지고 이제는 한 척 정도 장기 오보를 들어갈 여유가 생겼어요. 그래서 세종대왕급 구축함 개량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2025년부터 2035년까지 세종대왕급 구축함을 개량해서 SM3와 SM6 미사일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약간 의아하긴 해요. 물론 개량하는 거 찬성입니다. 근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일본의 사례를 보면 ACS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처음은 테스트니 뭐니 하면서 1년 이상 걸려도 그 뒤에 4개월 정도면 업그레이드가 다 돼요. 왜냐면 그 앞에 1년 이상 테스트를 해가지고 피드백을 하잖아. 그래서 선례가 이미 있어요. 근데 10년에 걸쳐서 업그레이드를 한다? 뭐 성능 개량 사업이라서 입고한 김에 싹 다 뜯어서 싹 갈아 엎는다. 뭐 그렇게 따져도 세척 개량하는데 10년이 걸린다? 이건 좀 너무 오래 걸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아직 구체적인 계획까지는 안 잡혀 있으니까 그냥 넉넉 잡아 그쯤 걸린다고 말하는 건지,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아는 분은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세종대왕급 구축함을 억가하는 내용을 정리하고 반박해보았습니다. 다음부터 누군가가 탄도미사일을 요격해야 진정한 이지스함이다. 탄도탄 보면 뭐하냐? 요격을 못하는데 깡통 구축함이다. 정부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MD체계에 가입하지 않으려고 일부러 옵션을 뺐다. 뭐 이런 내용으로 세종대왕급 구축함을 억가해도 흔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뿅!